다가오는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각 자치구 후보자들의 정책과 비전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6일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듣는다. 오늘 이 시간은 서울 구로구청장 선거에 나서는 박동웅 후보자 만나보겠습니다. 후보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우선 지난 12년간 구의원으로 활동해 오셨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의정 활동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한 세 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는데요. 네. 한 가지는 얼마 전에 우리 지역의 아동이 폭력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함께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해법을 제시한 사례가 있었고, 또 하나는 보육료 차액 지원을 갖다가 제가 서울시에서 최초로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2010년도에 제가 처음으로 구의원을 했을 때, 그때 당시에 10월 달에 곰파스라는 아주 대형 태풍이 몰아와서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난리가 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제가 직접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굉장히 큰 보람으로 생각했습니다. 특히 그 아동 폭력에 관해서는 그 학부모라든가 그 피해 학생에 대한 어떤 지원책을 조례를 통해서 제가 대안을 제시했다는 것이 저한테는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또 차액 보육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서울형 어린이집과 민간 어린이집하고 여러 가지 어떤 평평성에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해소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10년도에 제가 처음 구의원이 되고 나서 네. 곰파스라는 대형 태풍이 온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물난리가 나고 또 산사태가 나는 경험이 있었는데, 이런 것을 현장에서 구청과 함께 신속하게 지원을 통해서 오히려 더 좋은 환경으로 바꿔줬다. 이런 것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제가 좀 보람을 느끼는 그런 사건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삼선 구의원이신데 이번 선거에는 구의원이 아닌 구청장 선거에 출마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저는 도시계획 전문가로서 재개발, 재건축이라든가 교통 문제, 환경 문제의 전문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은 구로구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재개발, 재건축의 어떤 열망이 굉장히 높은데, 사실은 서남권 중심 지역으로서 여러 가지 환경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비근한 예로 광명시라든가 영등포, 부천, 양천만 보더라도 구로구의 바에서는 굉장히 네. 변화를 많이 가져오는 도시인데, 구로구는 상당히 정체가 돼 있다라는 것이 주민들의 그러한 욕구와 불만 사항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전문가인 제가 구로구의 재개발과 재건축, 교통 문제, 환경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전문가 입장으로 나서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또 하나는 제가 약자들에 대한 든든한 대변자가 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약자라는 것은 여성, 아이들, 그다음에 장애인, 어르신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약자들에 대한 든든한 대변자가 돼서 이분들이 구로구에서 좀 더 행복하게 구성원으로서의 함께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저의 목적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전문가로서 획기적인 환경을 개선하고 또 약자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행복 구로를 만들고자 제가 구청장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도시공학 박사신데요. 후보님이 그리고 있는 구로구의 발전이 담긴 도시 계획안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구로구는 먼저 굉장히 지금 현재 생활 여건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과거에 그 낡은 이미지가 아직도 부착이 돼 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도 타 도시에 비해서 여러 가지 기반 환경이 부족하다는 것은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도시계획 전문가로서 계획도시로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 저의 목적이고, 또 그것이 저의 또 전공하고 부합하기 때문에 좀 더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고, 그다음에 교통 문제가 굉장히 열악한데 교통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주민들이 어떤 편의시설을 더욱더 증대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전문가 입장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의 의견이고, 그게 바로 저의 전공과 부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구로구 현안과 관련된 이야기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지역 인프라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려면 지역에 돈이 돌아야 됩니다. 네. 돈을 많이 써서 장사가 잘 되고, 그 장사가 잘 되는 상인들이 또 지역에서 또 같이 또 생활하는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구로구는 이러한 인프라가 사실은 굉장히 부족한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얼마 전에 돔구장이 새로 오픈돼서 현재 주말에는 야구를 관람하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 젊은이들과 그다음에 동양미래대학교에 있는 그 학생들과 함께
함께 고척 그라운드 시장을 중심으로 새로운 문화 거리를 만들어서 네.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목적이고, 또 하나는 우리 구로구에는 재래시장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구로시장이라든가 남구로 시장, 아니면 고척 근린시장이 있는데요. 이러한 시장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장별 맞춤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과거에는 기업을 많이 유입이 돼서 기업 유출을 통해서 어떤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목적이지만, 사실은 구로구는 그렇게 녹록치가 않습니다. 물론 디지털밸리라는 그런 어떤 산업도 공단이 있고 또 운수산업도 공단이 있기는 하지만, 각 지역의 동네에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돈을 쓸 수 있는 구조, 또 같이 함께 커뮤니티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기반 시설을 통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욱더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구로구에는 노후된 주거지도 상당히 많은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역 내에서 재건축, 재개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구로구에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구로 디지털 단지역을 가보면은 출퇴근 시간에 굉장히 붐비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이유를 살펴보면은 배후 단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뭐냐면 가리봉 지역이 과거에 촉진 지역이 해제가 됨으로써 디지털 단지를 중심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직장인들을 출퇴근하지만, 이 배후 단지가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환경 때문에 디지털 단지가 굉장히 붐비는 현상인데요. 이러한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배후 단지가 개발이 되어야 됩니다. 배후 단지라는 것은 가리봉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가리봉 지역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데, 이러한 지역들을 재개발을 통해서 배후 단지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하면은 교통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고척동이라든가 개봉동, 온수동 일대에도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도시계획 전문가로서 안 되는 부분들을 해법을 찾아서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앞서 잠시 언급된 것처럼 이 교통 현안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고척 스카이돔 일대 경인로는 상습 정체 구간입니다. 이 교통 정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경인로의 교통 정체 상습 구간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구청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치 경찰과 함께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구로구의 문제만 아니고 인접해 있는 부천시라든가 영등포라든가 함께 지자체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구로구의 어떤 병목 현상만 개선해서 해결되는 부분도 아니고, 여러 가지 어떤 합동으로 점검을 통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해결하는 것이 맞겠다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고척 돔구장이 들어오면서 그 인근에 교통 영향 평가를 통해서 고척교를 확장한 경험이 있고, 또 우회 도로를 많이 확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효과를 발휘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게 아직도 정체가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구로구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등포, 부천과 함께, 또 더 중요한 것은 자치경찰과 경찰제도와 함께 노력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하고, 함께 교통 전반적인 어떤 평가를 통해서 가장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해서 좀 더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선거에 임하는 각오, 또 구로구 주민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6월 1일 지방선거는 일꾼을 뽑는 선거입니다. 고향을 보고 당을 보고 선거를 하다 보면 큰 낭패를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우리 구로구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으며 지역 주민의 행복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가, 그런 일꾼을 뽑는 선거가 바로 6월 1일 지방선거라고 합니다. 지방선거에서는 구청장이라는 사람 바로 현장에 들어가서 현장에서 해법을 찾고 대안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책상에서 앉아서 지시를 하는 자리가 아니라 현장에 뛰어들어서 주민들과 함께, 공무원들과 함께 해법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데, 저 박동웅은 이런 해법을 찾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고 12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구로구의 모든 현안을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된다면 바로 현장으로 달려가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반드시 6월 1일 지방선거에서는 일할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6월 1일에는 일할 수 있는 후보 박동웅을 선택해 주십시오. 네, 지금까지 구로구청장 선거에 나서는 박동웅 후보자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후보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